요즘 부동산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역전세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산 가격보다 하락해서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 분이 있고, 세 번째 고민은 당연히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 고민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민은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세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분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부동산을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아파트에서 역전세난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동산을 몇 개를 갖고 있냐면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8개의 부동산에선 다 전세금을 올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부동산에서 역전세난이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8개는 전부 다 5% 제한에 걸렸거든요. 5% 제한에 걸려가지고 마음껏 올리지를 못했어. 그랬더니 지금 역전세난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다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개는 마음껏 올려받았더니만은 이렇게 역전세난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자, 이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두 번째는 이분이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사셨는데 이게 무려 1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랬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이제 괜히 샀다. 그때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 그러니까 괴로움을 토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그동안 한 5채를 샀어요. 이 5채 산 부동산 각 아파트마다 얼마쯤 올랐겠습니까? 2억씩 올랐습니다. 5개 10억이 오른 거죠. 10억이 오르고 맨 마지막에 산 이거 하나 1억 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자가 딱 2배로 올랐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 우리 다 지금 이자가 다 2배로 올라 있잖아요. 이번에 제 부동산은 몇 배나 올랐냐? 투자 금액 대비 4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번의 사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확 쥐업해주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한 분들도 있어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최소한 이렇게 1, 2, 3, 4번 정도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야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도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히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인간은 다 100% 잘하고 싶고 뭐든지 이득이 났으면 좋겠고 손해에 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아무리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한 거고 일부 손해본 게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아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 만족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최대치는 80%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자라는 건 이제 완전히 인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보면은 투자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셔웨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가지고 많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 버크셔 해셔웨이도 상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버크셔 해셔웨이가 정말 대단한 회사고 워렌 버핏이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크셔 해셔웨이를 산 것은 정말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크셔 해셔웨이가 방직 회사거든요. 성장성이 굉장히 없는 거.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만 높은 거를 보고서 산 거예요. 그러나 성장성이 없는 건 순자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장성 있는 주식을 사는 쪽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을 진짜 돈 벌게 해준 것은 버크셔 해셔웨이가 아니고 코카콜라를 매수해서 큰 돈을 벌었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워렌 버핏이 몇 년 전에는 아주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예전에 IT 버블이 일어날 때도 절대 IT 같은 건 안 산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IT 버블 꺼졌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워렌 버핏이구나. 투자는 역시 워렌 버핏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다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워렌 버핏이 몇 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아마존을 사지 않은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IT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조차도 투자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이 되지도 않는데 워렌 버핏조차도 못하는 경지를 우리가 어떻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워렌 버핏이 2013년도 주주총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400곳에서 500곳 정도 되는 주식을 투자했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벌어준 곳은 10군데 정도 되는 회사에서 본인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불려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정말 회사를 고르는 거에 깐깐한 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하루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고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500개를 골랐어요. 그런데 그 500개 고른 건 그렇게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500개 골랐는데도 이 500개가 다 나한테 돈을 벌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개 정도 되는 데가 벌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그러면은? 이 확률 몇 프로입니까, 이거? 그러면은. 50개도 아니고. 이거 뭐, 10%도 안 되는 거, 확률 아니에요? 이런 게 투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도 주주총회에서 연달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셔웨이의 최고의 투자 사례 몇몇 개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것은 사실은 평균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다 뽑고 했는데도 그 많은 것들이 거의 평균 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몇 개가 근데 탁월한 성적을 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평균 넘는 거를 계속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누차 얘기합니다. 제 말 다 믿지 마세요. 다 맞추지 못합니다. 2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틀리잖아요. 다만 고수가 되면 그 틀리는 2개도 치명적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차이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10개를 다 맞추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투자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대를 하는 게 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요, 투자뿐이 아니라 인생에도 매우 유용한 겁니다.
예. 이 잣대를 인생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편해집니다. 여러분, 요새 좀 인생 재밌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 재밌으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렇게 재밌다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사는 거죠. 뭐 그냥 뭐 힘들지 않으면 그냥 감사한 거죠.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기준을 낮춰보세요. 본인의 인생에 80% 정도는 만족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네. 80%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확 올라갑니다. 예. 그러네. 내 인생이 막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재밌진 않지만 한 80% 정도는 재밌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관계도 다 포함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예,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예. 얼마 전에 본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뇌과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길어야 1년 6개월이랍니다. 제가 옛날에 봤을 때 3년이라고 그러던데, 예, 1년 6개월로 또 줄어들었어요. 예,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막 사랑을 막 엄청 해가면서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또 사랑의 감정이 좀 줄어들면은 단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80%가 만점이다라고 한번 낮춰보세요, 한번. 예,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난 80% 정도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상대방이 달라 보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80%는 만족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저런 점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80%는 거의 다 마음에 들어. 이렇지 않습니까? 예. 인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유롭고 사람을 좀 애정을 담아서 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자녀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이 자녀에게도 그런 잣대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건강검진을 조금 이번에는 비용을 더 내고 좀 뭐 디테일하게 건강검진을 받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예. 제가 건강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좋게 나올 줄 알았어요.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나올 줄 알았어요. 뭐 모든 기능이 다 좋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3개 정도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예, 제가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갖다 대면, 80% 정도만 만족하면 괜찮은 거죠. 아니, 뭐, 그래서 건강 뭐, 정말 너무 완벽해서 뭐, 천년 만년 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능력도 그렇습니다. 돈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우리가 맨날 돈만 벌고 살 수 없으니까 좀 취미 생활도 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취미 생활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은 되게 또 실망합니다. 예. 되게 내가 이런 걸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못해. 막 좌절하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대표적인 사람 접니다만은. 예. 제가 어느 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취미는 취미일 뿐인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잘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냥 버릇이 돼 있어. 뭘 하면 막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 그런데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되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투자부터 점수를 바꾸세요. 만점은 80점입니다. 100점이 만점이 아니에요. 80점이 만점인 거예요.